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, 바로 화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아마 오늘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분노라는 감정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.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살다 보면 길에서도, 직장에서도, 집에서도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잖아요.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?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. 저 사람 때문에 화났어. 그 일 때문에 열받았어. 이렇게요. 나를 화나게 만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믿는 거예요.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?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? 자, 지금부터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걸 한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. 분노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맞아요. 그냥 화를 꾹 참는 거요? 그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에요.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 잠시 눌러놓는 거랑 똑같죠? 근본적으로 이 화를 다스리려면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. 자, 이 축적의 원리라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우리가 평소에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했던 그런 사소한 행동들의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.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탁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사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던 그 에너지가 빵 하고 터져나오는 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은 내 분노의 원인이 아니에요. 그저 네 안에 지금 문제가 이만큼 쌓였어 하고 알려주러 온 메신저. 일종의 신호 같은 거죠. 와, 관점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?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. 바로 70대 30의 법칙입니다. 자,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.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. 그럼 진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? 아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셨겠죠? 이거 보세요.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? 이 관점에 따르면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. 내 안에 쌓여있던 에너지, 즉 나의 잘못이 무려 70%, 그리고 방아쇠 역할을 한 그 상대방의 잘못은 겨우 30%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내가 화가 났다? 그럼 그 책임의 70%는 바로 나한테 있고 30%만 상대방한테 있다는 것. 이게 바로 70대 30 법칙이에요. 결국 내가 화가 폭발했다는 건 내가 그럴 만한 일을 70%나 쌓아왔다는 뜻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말은요,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돕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. 그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,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마운 스승 같은 존재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 화가 나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보시면 길이 딱 나뉘죠. 한쪽은 독을 마시는 길입니다. 계속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결국엔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길이죠. 다른 한쪽은 약이 되는 길이에요.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중에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길.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. 만약에 남 탓하는 길을 계속 가잖아요? 그럼 자연은 우리가 그걸 배울 때까지 더 크고 더 힘든 시련을 보내준다고 해요. 살면 점점 더 꼬이고 결국엔 자연의 도움마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반대로 화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자연이 나를 돕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원리가 그냥 나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,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관계 전체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. 흐린 물이라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어떤 모임에 갔는데 대화 주제가 맨날 남 탓, 뒷담화, 비판 이런 얘기밖에 없다면 거기가 바로 흐린 물인 거죠. 반면에 맑은 물 같은 집단도 있겠죠.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데에 집중합니다. 이 말이 참 강력하죠. 우리는 주변 환경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지금 어떤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조금 외롭더라도 흐린 물에서는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신기한 자연 법칙이 등장합니다.
어떤 집단에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면이 70%를 넘어서잖아요. 그럼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쫓아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자연이 알아서 정리해주는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결론을 향해 가볼까요?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힘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.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것,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은 남을 바꾸고 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나 자신을 성철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. 모든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남을 탓하고 신경 쓰고 간섭하는 데 쓰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쓴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